테슬라 소식입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투자 적격 상향. 수익성 높아.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했다. 무디스는 20일 발표한 테슬라의 신용평가 보고서에서 이 회사의 장기 투자 등급을 Ba1에서 바3로 한 단계 올리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바3부터 투자 적격으로 분류한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 조정에 대해 테슬라가 세계적인 사업 확대와 매우 높은 수익성으로 최고 전기차 업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올해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이 작년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당한 규모의 배터리 생산 설비 투자에 힘입어 차량 인도 실적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연내 예정된 사이버트럭 출시와 비용 5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기차 개발이 이뤄지면 기존 모델 3과 모델 Y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전기차 업계 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테슬라가 향후 12개월간 업계 최고의 에비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지난 3년간 약 100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해 금융 레버리지 비율이 1아래로 떨어졌으며 앞으로도 재무 정책을 신중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무디스는 다른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공급이 확대돼 테슬라 모델 수요가 크게 약화하거나 부채 비율 확대 등 재무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테슬라가 마침내 정크 등급의 세계를 빠져나갔다며 신용평가사들이 테슬라의 우량평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했다. 앞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페이 출시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21일 애플페이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출시 첫날 오전에 벌써 17만 명이 등록을 했다며 오후에는 등록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에서 발행한 비자 마스터카드 브랜드 해외 겸용 신용카드 또는 국내 결제 전용 신용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아이폰의 지갑 애플리케이션 또는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페이 기능을 활성화해 사용하면 된다. 결제를 위해선 측면 버튼 또는 홈 버튼을 2번 눌러 사용자 인증을 한 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단말기 가까이에 대면 진행된다. 맥과 아이패드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사용 지점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국 편의점과 코스트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다이소를 비롯한 오프라인 가맹점과 배달의 민족, 무신사, 대한항공, 폴바셋, 이니스프리 등의 웹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다. 던킨 올비 애플페이 인터내셔널 총괄은 기쁜 마음으로 발표드린다면서 오늘부터 한국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자신의 첫 번째 아이폰을 들고 온 정태영 부회장은 아이폰 이용자라면 모두가 기다려왔을 그날이라며 한국에서도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애플페이로 물을 사 마시는 아주 평범하지만 대단히 위대한 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챗GPT 위한 AI 슈퍼컴 구축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이후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차세 AI인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챗GPT 출시 직후인 2023년 1월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 출자를 실시해 장기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러 이상을 소비해 AI 개발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던 것도 밝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0억 달러를 오픈 AI에 출자했을 때 오픈 AI를 위해 대규모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한다. 오픈 AI를 비롯한 AI 개발 기업은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할 때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야 해 강력한 컴퓨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고성능 컴퓨팅과 AI 제품 책임자인 나다 차펠은 조사 중 배운 건 모델이 클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고 학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델 정확도가 향상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더 큰 모델을 장기간 훈련시키는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긴밀하게 협력해 강력한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인 스콧 가스레이는 프로젝트에 소비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인터뷰에서 수억 달러보다 아마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용 GPU인 엔비디아 A101만 개를 연결한 슈퍼컴퓨터를 개발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했다. 차펠은 자사가 큰 규모로 운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축했다면서 이로 인해 챗GPT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구축된 슈퍼컴퓨터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슈퍼컴퓨터 리소스를 오픈 AI 외 고객에게도 판매한다. 슈퍼컴퓨터는 커스텀 메이드로 시작했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켜는 이들이 활용하도록 일반화하게 구축했다면서 덕분에 더 널리 AI를 위한 좋은 클라우드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9,000명 추가 해고. 아마존이 1만 명 가까운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20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몇 주 내로 9,0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아마존은 작년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직원 1만 8,000명을 해고했는데 2달 만에 다시 감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빅테크발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은 추가 감원을 통해 비용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향이다. 제시 CEO는 곧 불어닥칠 불확실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핵심 장기 고객 경험에 강력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했다. 지난주 예산 운영 계획 두 번째 단계를 마무리한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PXT 광고 부문, 트위치 등 소속 직원들을 중심으로 감원에 나선다. 댄 클랜시 트위치 CEO는 아마존 방침에 따라 직원 약 400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위치 사용자와 수익성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도 했다. 팬데믹 기간 아마존 글로벌 인력 규모는 2019년 4분기 79만 8천 명에서 재작년 16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 수는 150만 명을 웃돈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 서비스의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유도에 이용자 정보 탈취.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구글 서비스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독일 연방헌법보호청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김숙희의 신종 사이버 공격 유형을 다룬 합동 보안 권고문을 20일 공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북한은 악성 링크를 담은 이메일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뒤 크로미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악성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유도하고 있다. 크로미움은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 브라우저 프로젝트로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웨일 등이 이런 방식으로 제작됐다. 피해자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커는 별도 로그인 없이도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북한은 구글 플레이 동기화 기능을 악용해 해킹한 구글 계정과 연결된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정보를 갈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이 최근 스피어 피싱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면서 악성 이메일 판별 방법을 배우고 의심스러운 이메일 수신했을 때 유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 공격 대상을 미리 정하고 시도하는 피싱 공격을 이른다. 국정원이 해외 정보기관과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달 한미합동 사이버 보안 권고문에 이어 두 번째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과 합동 보안 권고문을 지속해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